자녀들이 당신을 부담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차가운 말투로 대하거나 당신의 노력을 무시하고 당신이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며 곁을 지켜온 세월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면 떠나지 마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자녀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존경심을 보이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6가지 현명하고 강력한 단계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많은 아버지들과 노인들이 논쟁이나 쓴맛 없이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 실제 전략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잠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공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마음은 마음속에서 조용한 아픔으로 변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만들기 위해 수면, 시간, 그리고 편안함을 희생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왔으니까요. 그러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우리는 연결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에 이해라고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계획을 쉽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취소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생각을 삼키고 입을 다물고 모든 것을 참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대신 맞이하는 것은 침묵, 차가운 무관심 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다. 저는 타이난에서 은퇴한 선생님인 샤오 아저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그는 의지가 강하고 항상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채우는 존재감 있는 남자였고 그 존재는 큰 소음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자신의 하루를 자녀들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의 등산 모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고 가족 식사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우리가 앉아있던 사원 마당을 지나가는 바람보다도 더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지치고도 친절하게 아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묵이 가까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그를 배경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재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요. 그들은 그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을 내렸고 그가 항상 조정하고 항상 동의하고 항상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샤워 아저씨가 그때 깨닫지 못했던 것은 현대 심리학과 가족 연구가 지금 확인해주는 내용입니다. 리웨이 박사가 진행한 15년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가족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억누른 부모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고 성인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긴장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자녀의 필요를 반복해서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면 당신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그들에게 당신의 목소리는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리 잡으면 존경은 태양 아래 잉크처럼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존경은 희생을 통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그것을 되찾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승인을 쫓는 것을 멈추고 조용한 확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녀들은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주의 깊게 듣고 더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제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조용한 존엄성을 지닌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 존재감, 그 차분한 힘, 그것이 그들이 존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작게 시작하되 단단히 시작하세요. 만약 당신이 항상 자녀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활동을 취소한다면 이제는 그만두세요. 당신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그들이 불만스럽거나 무례하게 말한다면 분노로 대답하지 말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세요. 상호 존중으로 대화할 수 있을 때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압박하여 동의하게 만들려 한다면 스스로에게 상기하세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행동입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편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계를 재건하면서 그들은 당신에 대한 존경도 다시 쌓이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승인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빛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이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엄성은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에 올 내용이 가족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의 존경을 얻기 위해 논쟁을 시도해보고 이해받기보다 더 지치게 된 적이 있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존경은 갈등의 소음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의 고요함 속에서 자랍니다. 당신의 말 사이의 조용한 여백에서 분노 대신 차분함을 선택한 순간에 자라납니다. 가족의 역학과 감정 패턴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존 고트먼 박사의 연구는
어려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논쟁, 특히 가족 내에서의 논쟁은 사람들을 더 가까이 오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싸울 때 상대방의 뇌에서 깊고 본능적인 반응, 즉 싸움 또는 도주 반응을 유발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마음을 듣지 않고 위협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논쟁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의 중심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의견에 도전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심지어 당신이 믿는 것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안정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대답합니다. 당신은 물러서지 않지만 폭발하지도 않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들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감은 어떤 논쟁보다도 더 크게 말합니다. 저는 한 번 치아에서 만난 은퇴한 철도 검사관인 린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바쳤고 세심하고 규율이 철저하며 역에서 모두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에서는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꼈습니다. 그의 성인 자녀들은 그의 조언을 구식으로 치부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각을 나누려고 할 때 그들은 눈을 굴리며 그를 중간에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의 세월을 상기시켰습니다.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들의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또 다른 논쟁 후에 그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다음번 가족 저녁 식사에서 그의 아들이 그에게 도전했을 때 린 씨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정적이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나누게 해주세요. 분노도 비난도 없이 차분한 확신으로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를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생각을 묻기 시작했고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항상 지혜로운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당신도 가족에서 같은 변화를 원한다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자녀가 당신에게 도전할 때 잠시 멈추세요. 침묵이 당신의 힘을 지켜주게 하세요. 말하기 전에 숨을 쉬세요. 반응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깊이 듣습니다. 당신이 말을 할 때 의도를 가지고 말하세요.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낮추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방을 진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방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신감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게감 있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차분한 존재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불만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당신의 승인을 위해 내 평화를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존경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자녀와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대처했나요? 댓글에 공유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의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조용한 위험과 그 필요가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어떻게 그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적 독립을 부드럽게 되찾고 필요가 아닌 상호 존중에 뿌리를 둔 관계를 재건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가족, 특히 자녀에게 마음속에 조용한 공간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화, 방문, 배려의 말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침묵 속에 감춰진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감이 자녀의 관심에 너무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정적 의존은 그들의 어깨의 무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전화는 한때 따뜻하고 환영받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초대는 이제 조용한 기대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말없는 압박감은 조용한 불만이나 심지어 감정적 거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수년간의 연구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세대 간 역학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 조슈아 콜먼 박사는 부모가 자녀에게만 감정적 충족을 두게 되면 심리적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복이 자신의 시간, 주의, 애정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종 죄책감이나 감정적 소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멀어지게 됩니다. 악의가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해서요. 저는 타이 중에서 만난 전직 재봉사인 리앤 이모를 기억합니다. 따뜻한 웃음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지닌 눈을 가진 부드러운 영혼이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먼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꾸리면서 집에서의 날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보다 전화기를 더 자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으면 전화를 걸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2번씩.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친절했지만 반대편의 침묵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지만 바쁘고 급한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피곤해요.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비록 아프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외로움에 더 빠지기보다는 리엔 이모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미술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이웃 공원에서 태극권으로 아침을 시작하며 뼛속의 이야기를 지닌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이웃들과 차 모임을 주최하고 저녁에 등불 아래에서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던 그녀의 세계는 이제 그녀 자신의 빛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딸이 의무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무엇을 그렸나요, 엄마? 사진을 보내줄 수 있나요? 그녀의 아들은 이번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해야 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가 그리워서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살아가는 여성을 보았고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책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필요로 하는 느낌을 쫓을수록 당신의 존재는 더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노년에도 감정적 독립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강력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존엄성과 따뜻함을 관계 속으로 되돌려줍니다. 그것을 요구하거나 구걸할 필요 없이요.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의미 있는 일로 하루를 채우고 기다리지 마세요. 지역 사찰이나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세요. 강변을 따라 아침 산책을 하세요. 항상 관심이 있었던 무언가를 배우세요. 예를 들어 서예 정원 가꾸기, 이야기하기 등이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수행하는 간단한 일상은 당신의 하루를 풍요롭게 하고 외로움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자녀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는 충동을 참아보세요. 그들이 스스로 당신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더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방문을 미룬다면 원망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면 나는 변할 것이다 라는 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여전히 목적을 가지고 펼쳐지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이는 지혜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자녀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과학적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존경의 경계를 넘었을 때 말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가 당신에 대한 존경심을 잃기 시작하는 가장 간과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차가워지거나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당신이 조용히 그런 상황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많은 사랑하는 부모들이 저지르는 깊이 있는 인간적인 실수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특히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가 설정한 경계에 따라 또는 설정하지 않은 경계에 따라 우리를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는 악의가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간 행동입니다. 자녀들은, 심지어 성인이 된 자녀들도 처음에는 부드럽게 밀어붙이다가 점점 더 나아가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무례를 그냥 지나칠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괜찮다. 계속해도 된다. 저는 한번 카온융에서 만난 은퇴한 해군 장교인 장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조용한 존재감과 훈련과 봉사로 다져진 거친 손을 가진 키 큰 남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존경받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의 성인 자녀들이 그를 가로막고 중간에 말을 끊고 그가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려 할 때 눈을 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젊고 바쁠 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침묵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무례함이 그들의 언어가 되었고 서서히 그것이 그들의 집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그의 아들이 그를 방해했을 때 장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제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딸이 그의 의견을 비웃었을 때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제 말은 제가 드리는 존중과 같은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소리 지르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확고하고 안정된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다시 테스트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투가 무례해지면 그는 정중하게 방을 떠났습니다. 쓴맛이 아니라 자기 존중으로요. 처음에는 그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민감하다고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의 생각을 물어보았고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무시당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존엄성을 지닌 차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힘은 그들의 존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말에서 시작하세요.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확신으로 뿌리내리세요. 자녀가 당신을 방해할 때 차분하게 말하세요. 당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계속하겠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의견을 무시할 때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당신이 저와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저에게 존중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너무 깊이 상처를 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 대우받는다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경계입니다. 경계는 처벌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대만 가족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 경계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인들은 자기 존중감이 높고 성인 자녀들과의 정서적 연결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처음으로 경계를 설정할 때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예상하세요. 자녀는 놀라거나 불만을 표시하거나 심지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존경을 원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시간, 목소리, 존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품위를 가지고 서 있는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잠금 장치가 있는 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당신은 자녀들과 마지막으로 경계를 설정한 것이 언제였나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댓글에 공유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당신의 말이 다른 부모에게 필요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당신의 친절이 침묵으로 맞닥뜨릴 때, 당신의 노력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리고 그 역동성을 전쟁이 아닌 지혜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손은 수십 년 동안 일해왔고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짐을 지고 있으며 당신의 지갑은 셀 수 없이 많은 순간에 조용히 열렸습니다. 모두 사랑 때문입니다. 대만의 많은 헌신적인 부모들처럼 당신은 자녀들이 당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추적하지 않고 주었고 불평 없이 에너지를 주었으며 고갈되지 않을 것처럼 친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한때 소중한 선물로 느껴졌던 것이 그들의 눈에는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관대함은 더 이상 감사받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을 실망시킨 것처럼요. 가족역학과 정서적 지능의 전문가인 로라 마르칸 박사는 이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부모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는 경우 자녀는 그 주는 것 뒤에 있는 노력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대만 가족 심리학회에서의 과학적 연구는 지원이 멈추지 않고 제공될 때 그것이 배경으로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확인합니다. 자녀는 희생, 배려, 사려 깊음을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주는 것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한번 타오위안에서 만난 은퇴한 기계공인 리아오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조용한 남자로 강하지만 겸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정직한 일로 수십 년 동안 다져졌고 그의 마음은 항상 가족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돈이 필요하면 그는 주저없이 주었고 손주를 도와달라고 하면 그들이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혼 생활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눈이 감길 정도로 늦은 밤까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오직 더 많은 요청과 기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마침내 클리닉에 가는 차가 필요해졌을 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는 너무 바빠요. 그것이 그 안에서 무언가가 바뀐 날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깊이 생각하며 분노가 아니라 조용한 용기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요청받기 전에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고 자녀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이나 몸이 그에게 말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화가 났거나 실망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부드럽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간, 에너지, 친절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희귀했던 보물은 소중히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같은 상황에 있다면 주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스라고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당신이 기쁨을 느끼기 위해 하는 것인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만약 대답이 무겁다면 당신의 마음을 보호할 시간입니다. 차가움이 아니라 평화롭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미 계획이 있습니다. 또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또는 간단히 이번에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 진실을 뒷받침합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정서적 웰빙이 더 높다고 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가족 모두에게 당신의 에너지가 가치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당신의 사랑은 당연히 주고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랑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음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나는 내 에너지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만약 당신의 자녀가 여전히 당신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는 삶을 구축하는 것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친구들이 어떤 말이라도 그것을 믿고 싶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지혜의 뿌리를 두고 과학으로 뒷받침됩니다. 다음에 올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부모로서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자녀에게 쏟는 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시간을 주고 쉬지 않고 에너지를 제공하며 모든 사랑을 그들 주위에 부드럽고 친숙한 이불처럼 감쌉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마다 자녀를 우리의 우주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미세하고 고통스러운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가진 개인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그림자처럼 여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그들은 우리가 그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방향도 없고 열정도 없고 목적도 없다고 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서서히 그들의 존경심을 약화시킵니다. 자녀가 당신의 행복이 오직 그들의 존재, 관심 또는 승인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은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은 압박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친밀함으로 제공하는 것을 그들은 죄책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대 간 관계를 연구한 심리학자 조슈아 콜먼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감정적 의존은 자녀의 어깨에 조용한 무게를 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 가까이 오게 하기보다는 종종 그들이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적 웰빙에 대한 책임의 무게 아래서 숨을 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화에서 만난 한 과부인 팡 이모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한때 문화축제에서 춤추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치파오 드레스를 바느질했던 부드러운 여성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세계는 자녀로 좁아졌습니다. 그녀는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초대받지 않은 채로 그들의 집에 나타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게 시작된 대화는 종종 불필요한 조언과 미세한 죄책감으로 끝났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짧아지고 전화의 목소리는 빨라지며 그녀의 마음속 외로움은 고요하지만 끝이 없는 오래된 우물처럼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오래된 친구가 꽃꽂이 워크숍에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갔습니다. 그리고 소녀 시절 좋아했던 댄스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인근 숲 공원을 산책하며 다른 노인들과 미소를 나누고 작은 공동 정원에서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그녀의 날들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더 많이 웃었고 전화기를 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딸이 전화했습니다. 마지못해가 아니라 그녀가 그리워서요. 그녀의 아들이 집에 와서 그녀가 시작한 그림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무감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에 끌려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를 목적을 위해 그들에게 매달리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새로운 존경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부모로서가 아니라 온전하고 충만한 사람으로서 보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때 사랑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세요. 아마도 서예, 강변에서 자전거 타기 또는 분재 가꾸기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시간입니다. 도예, 노래, 심지어 디지털 사진 촬영도 좋습니다. 활동 자체보다는 그것이 당신에게 가져다주는 기쁨, 호기심,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를 강화하세요. 대만 노인 복지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를 가진 노인들은 더 나은 정신건강, 더
더 강한 면역 체계, 그리고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합니다. 지역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사찰에서 도와주거나 평생 배운 기술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이러한 연결은 조용한 재생의 힘이 됩니다. 또한 몸에도 신경 쓰세요. 요가와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 아침 시장을 걷거나 친구들과 춤추는 것은 당신을 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기분과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신체 활동이 뇌 건강을 향상시키고 불안을 줄이며 독립성을 높인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자연스럽게 자녀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과 반응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기대하는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발코니에서 일출에 차를 끓이거나 매주 시를 암기하거나 매주 주말에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습관은 당신의 닻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리듬과 기쁨으로 풍부해질수록 당신의 존재는 변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접촉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자주 연락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그들에게 공간을 주고 침묵이 압박감이 아닌 평화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들이 스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교훈은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그들의 시간에 매달리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삶이 가득한 지혜롭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존경이 조용히 자연스럽게 깊이 돌아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7을 입력하여 당신이 다시 자신을 위해 살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여정 동안 우리는 6가지 깊이 있는 변화의 전환점을 발견했습니다. 각 변화는 당신의 존엄성으로 돌아가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조용한 용기, 자기 반성, 그리고 당신을 작게 느끼게 했던 패턴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신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잊고 있었던 존경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신이 그들의 승인을 쫓는 것을 멈추면 당신의 가치를 지나가는 시선과 맞바꾸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본보기가 되면 당신은 힘으로가 아니라 차분한 확신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감정적 의존을 놓아버리면 당신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 모두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확고하고 사랑스러운 경계를 설정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 없이요. 당신이 감사받지 않고 주는 것을 멈추면 당신의 친절은 희귀해지고 따라서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미, 웃음, 개인적인 목적이 가득한 삶을 구축하면 당신은 더 이상 배경에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조용한 품위로 서 있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메시지입니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살아가면 그들은 어떤 논쟁보다도 더 크게 말합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 없이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한다. 나는 배려를 받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조용한 힘은 자기 존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어떤 요구보다도 더 많은 존경을 얻게 됩니다. 현대 연구는 이 진실을 뒷받침합니다. 연결과 자기 존중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명확한 경계와 감정적 독립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다고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흔들림 없는 내적 힘을 지닌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나 승인을 쫓을 필요가 없는 힘, 이미 내면에서 살아가는 힘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시당하거나 간과되거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지쳤다면 이 진실을 붙잡으세요. 당신이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때 그들은 더 자유롭게 그것을 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도전 앞에서 차분함을 유지할 때 당신의 존재는 안정되고 강력해집니다. 당신이 그들의 관심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들은 당신이 그들 없이도 살아가는 생동감 있는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경계를 설정할 때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친절이 선택이 될 때 그들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살 때 그들은 다시 당신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전화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안정되고 자신감 있는 깊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당신이 그것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의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큰 감동을 주었나요? 당신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아래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가 찾고 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거나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하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여 우리의 성장하는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이 채널을 살아있고 목적이 가득하게 유지하는 원동력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재생 중인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는 매 순간에 관심과 통찰을 담아냈으며 당신이 정말로 즐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나기 전에 댓글을 남기고 다음에 보고 싶은 나라, 주제 또는 삶의 교훈을 알려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감을 주는 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